네, 안녕하세요. 박페이스 TV의 박페이스. 이몽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오산 천병 가서 이제 스티로폼 배를 만들어서 띄워봤는데 아쉽게도 과학상전이 실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 스티로폼은 이제 뭐 그때는 오리발이라고 얘기 예. 자막에서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걔네를 이제 과학상자는 움직이지 않았던 게 좀 제대로 움직였으면 해서 조금 바꿔봤고요.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배 모양의 보트를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갈 것 같아. 예전에는 이게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과학상자는 모터가 너무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사용하는 건전지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요즘은 건전지가 많이 좋아진 거죠.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고기 구워 먹을 때도 한참 돌렸는데도 그 건전지 남아 있고 로스팅 할 때도 10분 이상 하는데도 2번이나 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건전지의 성능이 참 많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 제품들 사용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조정하시는 거리야. 예, 어떻게 무슨 제일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뭐냐면 과학상자는 컴퓨터하고 만약에 얘하고 무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보드를 위해서 제어를 하면 물론 서브모터도 되고 DC 모터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출을 아니 다이나믹 동작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한계는 얼마 거리가 안 된다는 거야. 몇 미터만 벗어나면 제어가 안 돼. 예,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보면은 간단하게 똑같이 선이 이렇게 연결됐지만 이것도 나의 정성이 엄청나게 들었어. 여기 보면 케이블이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이거 연결한 거네요. 왜 이거 하나 연결된 걸 사서 연결하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예. 선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무선으로 제어하면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 통신이 끊어져서 얘가 제어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얘가 움직이는 거 예. 이제 물에서 떠서 움직이는 게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좀 긴 선을 이용해서 그것부터 이제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선을 무선이 아니라 하게 만들었고 사용한 게 이제 뭐 근거리 무선 통신 블루투스 해서 여기는 노란색 조그만 포트 3D 프린터로 뽑은 건데 지금 요거는 이 블루투스. 얘는 블루투스 해서 여기 있는 조종기를 사용해서 네, 작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는 스티로폼이 아니라 이제 3D 프린터로 조그맣게 보트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결합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근거리 뭐 무선 통신인데 얘도 너무 제약이 되는 거야. 그렇죠. 한 10m네. 얘가 물 속에서 움직이는데 아니 물 속이 아니라 물 물에서 위에서 움직이는. 떠다니는데 그렇죠. 멀리 얘를 가면은- 이렇게 움직이려면 계속 쫓아다녀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통신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뒤져보니까 내가 그 전에 이제 사용하다 이제 한쪽에 구석탱이에 박아놨던 이제 드론 수신기가 있어가지고 드론 수신기하고 아두이노 보드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면 좀 더 먼 거리에서 이게 보통 그 재원에 나와 있기에는 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종기와 수신기가 한 뭐 500m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드론 날렸을 때 보면 한 150m에서 200m 사이까지는 정확하게 제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물에 좀 띄워놓고 움직였을 때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3개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면은 요게 RF 수신기잖아요. 제가 한 150m 간다고요. 여기 원래 나와 있기는 500m 정도까지 제어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드론 날려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 152, 그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그 정도 벗어나면 못 받아 전파를. 최근 와이파이가 500m, 600m까지 최근에 나온 새로운 버전, 최신 버전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고. 찾아봐야겠다. 그럼 그리고 얘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는 이제 속도가 빠르잖아요. 몇 기가대로 하는데 좀 속도가 좀 느리지만은 좀 멀리 가는 통신 규격 중에 하나가 로라라는 통신 규격이 있어요. 이게 네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야? 수도기량기? 네, 요즘에 보면 전기 계량기라든가 수도 계량기가 그 10분에 한 번씩 체크가 돼서. 그러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그게 이제 그 서버로 옛날에는 등록돼요. 검침원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그렇죠. 그지? 예. 집 안에 있으면 초인종 눌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계량기를 직접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가지고 뭐 얼마 썼는지 저번 달하고 요번 달로 비교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로라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로라가 몇 킬로까지 되면 10킬로 범위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저희가 있는 평택의 삼성전자 근처에 있으면은 평택의 시내 범위 내에서 하나 정도 안테나만 세워놓으면은 거기 있는 게 다 한 번에 다 수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뭘 해줄 수 하냐면은 서비스로 그 법인으로 이제 그 등록해가지고 이제 그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주파수 때나 네. 예를 들면 IP나 뭐 그런 거를? 아니 그 한전에서 10분에 한 번씩 검침하는 거를 그거를 다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서 뭔가 내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그거를 체크하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런 거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우르르 들어왔다가 어떤 분들은 개인 사정에서 그만두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숙소를 막 잡아놓는데 숙소를 사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서 숙소를 뭐 한 달씩 비워놓고 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사용량을 만약 검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쵸. 조금이라도 그 소량이라도 그쵸. 변화가 변화가 생기면 뭐 예를 사용량이 없다, 현장이 사람이 없다,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사용량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거기 사람이 안 산다는 걸 그 추정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이 검침하는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썼을 때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어떤 그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때 사용되는 전기 어떤 그 제품이나 어떤 어떤 구성 요소 아니면 구조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 그 물론 이건 그거랑 좀 전혀 다른 얘기지만 얘기 듣고 네.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런 거야. 뭐 새로운 좋은 기술들이 발전되면 그런 것들에서 좀 이점도 있지만 이 반면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지. 왜냐면 그 수많은 검침원 분들은 어디 가셨을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기도 있잖아. 옛날에 우리가 옛날이라고 좀 그렇고 이 몇 년 전만 해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다 뭐라 그러나? 네, 톨비를 톨비를 벗는 그런 그분들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수공원이래나 요금 징수는 정확한 표현이야? 요금 징수원. 그 IC마다 다 출입금마다 네. 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다 이제 어디 가신 건지, 그지? 그런데 이제 뭐 최소한 그렇게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 물론 그분들도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또 아니 좀 있으면 뭐 다음 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발표한다고 하고 웨이모는 지난주에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무인 이제 드론도 그렇고 여객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조종사 없이 조종할 수 있게 이미 만들어 놨는데 불안하니까 조종사 한 명을 안 치는 거고 야 그래도 한 명보다는 옆에 좀 부조종사까지 넣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기존의 비행기가 달라지는 건 없는 거지. 이미 무선 이제 조종으로 될 수 있는 여객기는 나와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철도 있잖아요. 철도 조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무선으로 하는 기술을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개발했대요. 그래서 철도 이제 그 승무원이 없어지는 시대가 그러니까 왔다. 그런 것도 이제 차츰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만 이미 저긴 있지 않냐? 서울 지하철 중에서 저기 있잖아. 운전하시는 거 안 계시고 무인으로 다니는 그런 전철 있을 걸 아마? 내가 알기로. 인천 2호선. 그치.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분 없이 그냥 인천 자동 2호선. 제어돼서 되는 것들 있는 것 같아. 또 얘기가 많이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쭉쭉 빠져버렸네. 그 통신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은 모터도 그렇고 이 블루투스도 그렇고 RF도 그렇고 아까 로라라든가 와이파이도 그렇고 다 전파 파동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 있잖아요. 방사능도 결국은 이 파동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전파의 일종. 그래서 다 그러잖아. 무슨 뭐 감마선 모조 조정 뭐라고 막 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는 뭔 얘기인지 정확히 우리가 모르지만 보는 정확히 색깔도 파동이 되잖아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선이라고 파동이 얘기하니까 되고. 적외선 자외선 결국은 다 파동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5G가 좀 아이러니했어요. 뭐냐면은 5G가 있는데 5G가 너무 고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수신율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쓰는지 아세요? 아니 수신율이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거는 전파가 어떤 거는
뭐라 그러나 수직으로 잘 들리는 애가 있고 횡으로 잘 들리는 애 있는데 아마 고주파들이 아마 둘 중에 하나 뭐가 저기 뭐 그런 걸 거야. 어떻게 나 정확히 하냐면은 모르는데. 그 5G 안테나는 안테나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대요.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의 스마트폰 하나의 이제 수신이죠. 수신지에 수신을 하기 위해서 이 안테나에 여러 개 안테나가 얘한테 집중적으로 쏘는 거야. 여러 개를. 그래서 얘가 이제 5G를 실현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문제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5G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인공지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5G 때문에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G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태생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수신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신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고용량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를 여러 개를 동시에 계속 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안테나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다음 안테나로 가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겠지만은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에게는 이게 적용하기 힘든 기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물론 이제 차 안에서도 보고 듣거나 그러긴 하는데 자동차 빨리 달리는다는 전제하에 있는 자동차 그리고 거기다 고속 연산을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5G를 사용한다는 건 좀 약간 문제가 내가 있다. 보면 이제 이명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자동차의 속도하고 전파의 속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전파의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파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파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1ms 초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거기서 날릴 수 있는 1m를 간다고 하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그거를 따지게 되면은 그 배가 이제 곱절로 힘이 든 거지. 속도가 움직이면서 그걸 데이터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너무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5G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무선 뭐냐면 그리고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모터가 보면은 자기장도 자기장이라는 것도 그것도 또 파동이거든요. 파동이 서로 같은 그걸 밀어내면서 아니면 밀거나 아니면 다른 그걸 끌어 당기면서 모터가 움직이잖아요. 결국 파동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사능 있잖아요. 방사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파동이 죽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의 무한대로. 그렇죠. 예. 몇십만 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방사능을 가지고서 뭐 배터리 같은 거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펄스 파동을 아니 죽지 않는 파동을 30년, 10만 년 동안 죽지 않는 파동을 계속적으로 방출해내니까 그거를 에너지로 전환해가지고 죽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지금은 뭐 나도 모르니까 뭐 아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없는 소리가 아니라 뭐 개발하고 이런 개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나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데 야 수소 자동차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게 말이 돼? 수소가 되게 불안전한 물질이라고 그랬나 뭐였나 그냥 이렇게 뭐 할 때? 근데 지금은 이미 상용화돼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수소는 뭐 수소 폭탄 뭐 그런 쪽이라 근데 융합하고 뭐하고 뭐 할 때 뭐 수소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되게 간단하잖아요. 전기분해하면서 네. 마이너스 플러스고 해서 마이너스 쪽인가 거기 수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어항에다가 꿀단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담은 다음에 전기 이렇게 이 배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12V짜리 이렇게 도란스라거나 그게 있었어요. 전기가 나오는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가 나오는 뭐 3V, 5V 뭐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V 딱 놓았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서 막 기포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수소가 나오는 그쪽에다가 꿀단지를 넣어놓은 거야. 그럼 거기만 쭉 해서 수소가 차더라고. 그래서 한 주먹만큼 그 정도 모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불이 붙나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카스병에 담았어. 그 다음에 여기 바카스병을 열고서 멀리서 이제 불을 딱 붙여봤지. 불이 안 붙어. 내가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계속 탁탁탁 튀기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소리가 엄청난 폭발을 내면서 펑 하더라고. 근데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된 거야? 머리카락이? 근데 그때
수소가 그러니까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가 일정 부분 결합이 돼서 비율이 맞아야지 이제 불을 붙여서 되더라 이거지. 그냥 수소가 바가스병에 담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막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직. 근데 이게 열고 나서 좀 섞었겠지. 어느 정도 비율 섞이고 이제 불 댕기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수소를 우리가 지금 전기로 쓰기는 하는데 그 자체를 내연기관으로도 써도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옛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이 강하고 너무 힘이 강해서 그 뭐지 제어가 좀 어려워서 안 쓰는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고는 그런 부분도 아무튼 뭐 전기라는 게 더 안전하니까 그죠. 근데 수소는 좀 위험하긴 해요. 오 폭발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그래서 이미 뭐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수소 얘기하니까 이미 어떤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원래 드론이 제일 뭐라 그러나 단점으로 꼽히는 게 운영 시간이야. 그쵸. 근데, 두산에서 두산. 거기서 이제 배터리를 수소 배터리.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수소 경제 했을 때 거기 수소를 왜 하지라고 했을 때 운영 시간을 해서 말도 안 되게 저기 나오니까. 배터리로 하면 되는데 왜 수소를 했을까라는데 그 드론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아 그래 맞아 경량이고 무겁지 않고 수소는 무겁지 않은가? 아무튼 배터리보다 덜 무거운 거라고 했거든요. 무겁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시간 뭐 어떤 거는 배터리 용량을 더 늘려가지고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날리기도 했다고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하루 정도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를 2시간 그게 이제 한번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 해나 뭐 풍력? 예. 풍력 발전하는 거 이제 가서 얘가 풍력발전소에 뭐 이렇게 그 뭐지 한 바퀴 돌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걔가 뭐 이상이 없나 예. 이상이 없나 있나 그런 거 그쵸. 확인하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방송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아. 근데 2시간대면요 그 지금 도로는 꼬불꼬불한 도로인데 2시간대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날아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 근데 그 정도의 속도를 내는 애들은 아니 드론은 어차피 그냥 해가지고 쭉 날아가면 되니까 뭐 300km, 400km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아요? 레이싱 드론도 그 레이싱 빠르잖아요. 드론은 뭐 이론상 뭐 시속 200 가까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400km니까 뭐 언저리까지는 무슨 언저리까지는 네. 해서 뭐 갈 수 있다고 뭐 그렇다 치고 해서 뭐 각설하고 그러니까 왜 지금 물에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왔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스티로폼 배를 만든 건 얘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돼. 물에 떠 있어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본 거고 이제 지금은 아직 걔네를 조금 업데이트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본 게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얘기해 주고 나서 이 다음에 얘네들을 또 야외에 나가서 날씨 좋을 때 한 번 더 촬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움직이는 것 자체를 지금 보면 이 과학상자 자체가 이제 보면 이 밑에 과학상자 프로펠러 날개가 하나 달려 있는 게 있고요. 이 밑에 날개가 달려 있는 애가 있고 이 위에 있는 애가 있어. 일단은 뭐냐면 얘도 내가 움직여 보진 않았지만 요 정도면 그래도 얘가 저번에 만든 거보다는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을까? 선을 연결해서 그랬더니 진동에 의해서 모터를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번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진동도 할 수 있는데 이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직각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렇게도 하는데 요거 가지고는 그 정도의 힘은 안 나올 것 같아. 아무튼 얘가. 이거 한번 작동 한번 시켜보는 게 지금 확인이라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인가요? 그럼 얘는 이제 앞뒤로 할 때 쓰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 모르지. 나도 물에서 안 이렇게 떼봤어. 하면 나도 스크류가 어떻게 움직이지 방향성이나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가는데 뒤로 가게 되면 이게 안으로 가라앉지 않을까? 하나. 그죠? 이게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약간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연결해가지고 얘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바람을 하면 하면 진동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회전이 조금씩 되게 돼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한번 띄워보는 거고. 띄워서 이제 과학상자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던 거에 그 뭔가 그 변경 버전이죠? 아, 저번에 발전 똑같이 이제 버전. 스티로폼이니까 스티로폼 외관이 했고. 너무 안 좋았으니까 조정기에서 아마 그때하고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건 거리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얘가 회전되는지 정도는 감이 안 올 텐데 얘를 움직여 보면 얘는 생각보다 옆으로 한번 화면 옆으로 보면 생각보다 소리도 요란하고 속도도 좀 예, 좀 힘이 있네요, 이게. 빠르게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다 충전지도 껴야 되고 물 새지 않게 그 위에도 이제 뭐라 그러나 방수 처리까지는 아니지만 물 안 들어가게 좀 하려면 위에 뚜껑을 열고 편하게 씌울 수 있어야 되니까 가볍게보단 공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3D 프린트 제작을 했고 여기 옆에 보면 다리가 이렇게 나온 게 이건 나중에 알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물 빠지는 물 배수로 빠지는-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여기다 튜브를 달아야 돼. 이렇게. 바꿔. 그래서 물이 바깥으로 빼질 수 있게끔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보면 잠깐만 들고 있어. 이모 잠깐만 들고 있어.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라인체에서 하고 레고하고 이제 포인트 턴하고 턴할 때 나온 것처럼 네. 이전에 이제 스티로폼으로 오산천에서 그 배 띄웠을 때처럼 똑같아. 약간 이렇게 바퀴 바퀴 약간 이렇게 들어봐. 오케이. 이렇게가 아니라 오케이. 요렇게 들어야지. 요렇게 들어야지 보이려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지. 지금 얘는 앞으로 전진할 때는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게. 동시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뒤로 두 개가 동시에 뒤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역회전. 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왼쪽 바퀴가 앞으로 전진하고 오른쪽 바퀴는 뒤로 후진하게. 이렇게. 화면상에 잘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포인트 턴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거의 있겠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RF.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과학상자는 쉽게 생각하면 이게 드론에 들어가는 그 RF 그 수신인가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지금 아두이노에다 연결한 거죠. 드론 하나 중에서 이제 좀 더 멀리 움직이려면 어떤 게 나을까? 그러니까 드론만한 게 없으니까 드론 수신기를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모터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얘네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가 이렇게 잘 해 좀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여기 뭐 이렇게 방열판까지 이쁘게 잘 달려 있네요. 모터 드라이브 자체에 이제 달려 있으니까 해서 좀 선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테나인가 보네. 사실상 이제 수신부, 리시버 얘가 조정기 해서 선이 많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두 개는 이제 얘네를 전원. 뭐냐면 아두이노 보드하고 모터 드라이브에 전원을 연결시켜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공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수신기 안테나. 그리고 이 양쪽에 나와 있는 애들은 모터를 좀 더 편하게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커넥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잠깐만 내려놓고 아마 소리만 일단은 얘를 어디다 지금 예를 들면 보트를 어떻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움직이는 운동하는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아직 할지는 구상을 정확히 안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 연결 안 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만 딱 세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일단 모터를 하나 연결해야 되겠지. 여기는 지금 DC 모터도 요 앞에 그냥 육각 렌즈 육각형의 거기다 프로펠러 한점 꺼놓고 하면 프로필 안 껴져. 과학상자 저기가 있어야 돼. 살짝만 끼면 되죠. 안 껴 올라오지 전혀 않아. 안 껴요? 아야 이건 마침 저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건 과학상자 저기 들어가게 돼 있거든. 축. 거기에 꽂게. 그래서 왜냐면 얘에 해서 스크류를 돌린다고 하면 모터가 한번 요거를 한번 보자. 좀 딴 얘기 됐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모터 버려야 되니까. 저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축으로 넣고 배에 이제 위에다 올려. 배에 올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제 뭐 그래서 아이고 이런. 체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상자를 하면은 부품들을 꼭 로봇 한다고 해서 로봇 부품만 써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 예.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달려있을 때 여기 축을 연결할 수 있거든 끝에. 축 연결하고 여기다가 체인 기어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밑에다 체인 기어 연결 체인 기어 있는 데다가 스크류를 달아버리면 얘는 물속에서 전혀 얘 모터에 무리가 없이. 물에 얘가 물에 고장날 없잖아요. 걱정 없이 없이. 그럼 바로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한테는 이렇게 저번에 이제 물레방아처럼 양쪽에 바뀌게 되는 걸 예를 달 수도 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크류 과학상자 이제 체인 기어 사용해 스크류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배를 만들게 되면 조금씩 아마 모형이나 아니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모터를 연결을 하면 소리가 부드러운 걸 껴야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서브 모터까지만 만들면 얘는 이제 뭐라 그래 아두이노 보드 가지고 드론 조종기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면 되는데 얘는 아마 눈으로 확인되는 것보다는 아마 소리 나는 거로 아마 돌아가는 게 더 확연하게 아마 보기 쉬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조종기 전원을 켜고 벌써 돌아가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 드론에 스로틀 버튼에 범위값에 이 모터에 속도를 같이 그러니까 매핑을 시켜놔가지고 이 조종기가 어느 움직임에 따라 여기 있는 모터의 속도가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스로틀 원래 얘가 전진하는 프로그램이야 드론에서도. 난 전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올리면 이제 모터 소리가 이제 강하게 나는 텐데. 잠깐만. 얘를 좀 아마 소리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되는데 아마 저기서는 이제 프로펠러 볼게요. 프로펠러 여기 저기 얘를 빼서 여기다 끼고 여기다 저기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돼. 지금 그게 안 돼 있어. 그거 내 돌아가는 것만 확인해 보고 하려고 했던 거라. 그래서 요거는 소리가 좀 작어. 그래서 아마 확인하기 힘들면 그래서 내가 좀 무식한 모터를 하나 가져오지. 무식한 모터는 뭐냐면 소리만 하나 아까 떨어진 건 어디지? 얘네들은 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DC 모터인가 이게 여러분? 얘네도 다 DC 모터. 여기다 이제 드럼 모터도 얘는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요란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크 가까이 안 돼도 요 정도 소리는 들리겠지. 지금 요 소리하고 이 조종기의 조종관을 조금 움직이면 좀 빨리 돌아가는 거야. 속도도 소리도 뒤에 못지않게 최고로 올렸을 때는 그리고 내가 이게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확 내려버리면 조종기의 이 범위 내에 있는 가반에 여기 있는 스피드가 조정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 150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이제 작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RF. 내가 드론 날려갔을 때 얘가 못해도 한 150m, 200m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움직이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끊어져. 노콘 난다 그러는데 살짝 끊어졌다가 내가 막 근처까지 달려가야 돼. 드론까지. 그러면 다시 붙어. 아니 근데 뭐 우리가 그 뭐지 좀 비싼 드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은 뭐 5kg? 5kg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날린 사람 없다고 보면 돼. 왜냐면 잃어버릴까봐. 그렇지. 비싸니까. 근데 그 뭐지? 자기가 뭐 알아서 호버링이 나오네? 호버링이 아니라 그 뭐지? 다시 돌아온다는데? 원래 위치로? 그게 뭐냐면 리턴 홈 기능이라고. 리턴 홈인가? 예. 걔가 이제 처음에 자기가 떠 있는 위치를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뭐 GPS 뭐 그렇게 해서 맞히는 애들도 있고 미션 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맞춰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떠 있는 위치를 기억했다가 그 위치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돼 있는 애들 리턴 홈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키를 딱 하면 내가 아까 이륙했던 그 위치로 오게도 되고 아니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리턴 홈으로 그냥 복귀하는 기능이 돼 있어 그냥. 그렇게 왜냐면 고가의 드론을 배터리가 없어서 지 혼자 날아가다 잊어먹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러면 좀 신호를 보내는 그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RF는 아닌가 본데 그러면. RF도 그런데 원래 좀 오래 우리가 FM 라디오, AM 라디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햄 수신기가 AM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수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뭐냐면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주파수 대역대로 장비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장비빨이야. 좋은 수신기하고 좋은 조종이 있으면 그만큼 멀리 가는 거고. 네. 좀 뭐라 그러나 그 가격대가 좀 저렴한 애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와이파이로 하는 뭐 ESP 같은 경우는 뭐 6달러, 7달러 뭐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로라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 장거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장거리로 뭔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좋은데 그 가격이 좀 비싸서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뭐지? 앨런 머스크가 그거 하잖아요.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우주 간다고? 우주에서 인터넷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뭐 만 몇천 킬로, 15,000km 이상 상공에서 그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규격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업체들은 싹 다 죽는다. 그러니까 독점이나 독과점을 된 애들은 처음에는 12,000개 띄워 올린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지? 허가를 12,000개를 냈대요. 처음에 6,000개 쏘아 올린다 했다가 두 번에 들어가 12,000개 했다가 지금은 뭐 4만 개 했다가 지금 6만 개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하늘에다가 인공위성에 쏘아 올려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IoT 관련돼서도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지금의 인터넷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오늘은 그 지난번에 말했던 배. 근데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덧붙이자고 하면 네.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배에 꼭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우리가 뭐 RC카지의 성능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 오늘은 얘네를 조종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네. 훨씬 나은 것 같아. 어떤 거는 이제 제일 원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죠. 유선. 전선의 길이만큼만 딱 대서 사용할 수 있는 애. 그래서 계속 조금씩 발달된 게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거는 RF. 그리고 하나는 RF 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먼 거리도 제약이 많은 유선.
예. 선이 닿는 데만 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무선이지만 그 뭐라 그래 통신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블루투스. 그다음에 조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수신기가 연결되는 RF 통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보드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전혀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는 거에서 뭐 쟤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촬영한 뭐 커피 돌리는 커피 머신, 커피 로스팅 네, 하는 그 불 조절하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결합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불 켤 때만 딱 이제 한번 우리가 딱 뭐라 그러나 그 로스팅을 준비를 딱 시켜주면 알아서 로스팅 될 때까지 혼자 온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이 온도가 되면 불의 세기를 얼마만큼 해서 총 몇 분을 돌릴 수 있게끔 센서에 의해서 계속 자율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거를 또 한번 만들어 볼 거고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요거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들이 들어가서 좀 많이 길어도 졌는데 앞으로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oT 개발 방송 박페이스 TV의 박페이스 이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